왕은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든 어떤 그런 기반을 싹 다 다져놓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저번 시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을 뻔했다가 여차저차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덕분에 영국의 여왕이 되었다. 사실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요, 영국 역사를 보면 여왕이 많아요. 다른 나라도 뭐 러시아 같은 나라도 여왕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했는데 영국만 특히나 여왕이 조금 더 많았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영국도 남자들이 왕을 많이 하긴 했죠. 많이 하긴 했는데 여성이라는 성별도 왕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자가 왕을 한다,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1세라던가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빅토리아 여왕, 이런 특정 여왕 때,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국사에서, 영국 역사에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랑 엘리자베스 1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두 명의 여왕 때 영국이란 나라가 대영 제국으로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딱 몇몇 여왕 때 포텐이 탁 터지니까 영국 안에서 야, 여왕도 나쁘지 않네, 굳이 뭐 여왕이라는 게 뭐 잘못됐고 여왕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여왕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보다는. 자, 어쨌든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 그 기반을 싹 다 만들어 놨다는 그 여왕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다, 이 말이야. 영국을 당시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을 기반, 기초공사, 기틀. 엘리자베스 1세 때 초강대국이 딱 초패권 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가기 직전의 상황들, 기틀들을 쫙 마련해 놓은 사람이 이 양반이다, 이 말이야. 신기한 게 그리고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 엘리자베스 1세 바로 직전의 왕 누구였다? 메리 1세였다. 배다른 자매죠. 이 메리 1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메리 1세가 근데 뭔 짓거리 했댔어? 가톨릭 빨았잖아, 가톨릭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가톨릭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영국 성공회의 세력들을 다 조져놨댔잖아. 그거를 다시 엘리자베스 1세 때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 영국은 다시 영국 성공회로 다시 가자, 이 말이야. 다만 가톨릭을 믿지 못하게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좀 현명한 거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 잘해, 일을 보면. 이 엘리자베스 1세도 왕할 때 한창 시끄러웠어. 종교개혁 때문에 한창 시끄러운 시기였잖아요, 이 양반 왕할 때가. 그리고 이때 가장 머리 아팠던 게 뭐냐면은 1580년 당시 교황이 이단은 죽여도 책임진다. 저 요런 멘트를 쳐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해지는데, 당시 교황께서 이단은 죽여도 된다, 죽여도 신께서 책임져 준다, 요런 이제 개들이 하면서 영국에서 당시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1세를 계속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래서 교황의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에 암살 미수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요. 이단이다, 이거요. 영국 성공회를 밀어주고 영국 성공회를 믿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 가톨릭을 아주 병적으로, 아주 그 신을, 자기가 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 교황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단은 죽여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내가 얘 죽이고 천국 가겠다, 이거야 아마. 그리고 결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안 했단 말이야. 정략 결혼조차도 스스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엘리자베스 1세 이전까지만 해도 정략 결혼이 많았잖아요, 영국뿐만이 아니지만.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이전에 영국 왕들 봐라, 정략 결혼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피곤한 일 생기고 왕을 내가 이제 왕위를 뭐 이어받겠다니 만다느냐 하면서 막 다른 나라 왕이 튀어나오고 우리 영국에서도 프랑스 왕하겠다면서 설치질 않나,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이 영국이란 국가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부터 다져야 된다, 내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필요했던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하죠. 배 더 만들어, 더 잘 만들어. 그 배를 또 호위하고 또 무역이 잘 되게끔 우리 영국의 어떤 무역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군력 세줘야 돼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대영 제국의 기틀 기반에 필요했던 것들을 싹 다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자꾸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해군하면 영국을
떠올리거나 지금은 그래요 좀. 옛날에도 뭐 미국은 최근에나 이제 해군력이 짱짱한 거고 옛날에는 뭐 해군력 하면은 영국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해군하면 무적 함대입니다. 그렇지. 원래는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 무적 함대입니다. 무적 함대. 무적 함대로 불리던 함대가 스페인의 해군이에요. 이 스페인 해군을 우리 영국도 따라잡아야 된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난리를 쳤어. 잘 안 돼 근데 뭐 하루아침에 되나 이게? 대항해 시대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도 이런 무적 함대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스페인 애들을 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적선을 이용하자. 그러면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적들한테 해적 쌉 가능 허가증을 발부합니다. 해적질을 너는 할 수 있다. 대신 영국이 원하는 짓거리로만 해적질을 해야 된다. 뭐냐? 자, 일단은 식민지를 봐야 돼. 이건 좀 나중의 식민지긴 한데요. 일단은 스페인이 이 중남미 쪽에서 많이 설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스페인 본토랑 이 중남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다에서. 이거를 영국의 해적선들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노략질한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해적질한 거 우리가 허가해줬고 공인해줬고 너네 안 잡을 테니까 대신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실용적이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은 범죄자 이용해서 다른 애들 잡아 족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 가서 스페인이랑 영국 해적들이 싸워요. 결국에는 영국 해군이랑 해적들 vs 스페인 무적함대 이렇게 이제 맞다이를 까요. 여기서도 해적들이 꽤 잘 싸워.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멀끔하게 생겼죠? 해적이야. 해적이야 해적. 멀쩡하게 생겼지만 프랜시스 드레이크다 이 말이야. 영국이 이제 스페인이랑 전쟁하려고 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군 중장으로 임명을 해줘요. 실제로 잘 싸웠고 궁금한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해보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국이란 나라는 본인들이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하고 다른 국가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해적까지도 동원하는 그런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당시 이런 그 해군력을 가지고 맞다이를 깠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지만 뒤늦게 영국도 따라오려고 했었다. 일단은 당시에 포르투갈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유럽에서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진짜로 옛날에. 영국은 저 스페인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언젠가 저 스페인이 힘을 더 키워서 우리 영국 섬까지 쳐들어오고 연병을 할지 모른다 이거요. 사실 뭔가 좀 꼬로만 그런 게 있었어요. 역사가 암 걸리는 좀 그런 건데 대충 뭔가 문제가 터져 있다. 그러면 이거 영국 때문인가요? 하면은 이제 대충 반 이상은 맞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에 영국이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껴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 국가들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지도가 뭐냐? 1500년대 스페인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던 그 식민지는 빼고 유럽 쪽에서도 스페인, 에스파냐의 영토가 여기 보면은 좀 영국 바로 코앞에 지금의 독일의 서북부라고 해야 될까요? 프랑스의 동북부? 북동부? 요런 데도 이제 땅이 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벨기에랑 네덜란드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에서 네덜란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우리가 왜 스페인에 껴있어야 되냐? 우리는 독자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면서 반란이 일어나.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일어난 반란을 영국이 뒷구녕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스페인이 따져. 일단은 말로 해. 일단 영국아 다 알고 있어. 지원 그만해라 제발. 진짜로.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무슨 소리야? 전혀 몰라? 증거 없어. 이러면서 계속 지원을 해요. 그러다가 개빡쳐서 이제 스페인이 1588년부터 영국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스페인 함대를 뭐라고 불렀다? 무적함대라고 불렀다. 해군의 규모와 배의 척수와 진짜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정말 무적 최강이었어요. 스페인이. 근데 이거를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이겨요.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했어? 영국이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저걸 개박살낸 건 아니에요.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영국이 이겼으나 영국이 박살낸 건 또 아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당시 스페인의 계획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스페인이 여기에도 육군이 여러 군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육군이 있었고 이 육군들을 다 모아서 빨리 영국 섬으로 상륙을 시키자. 런던으로 상륙시키자.
좋은 생각이죠. 육군을 런던으로 상륙시켜서 영국을 개박살 내자. 이거예요, 그죠? 자, 근데 초반에 이제 전투가 소소하게 여러 개 있었겠죠? 스페인은 초반엔 이기고 있었어요. 무적 함대니까 말 그대로. 자, 근데 칼레 지금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얇은 데 보이세요? 여기 요 영국 섬이랑 요 네덜란드 벨기에 앞에 요 프랑스 북부 앞에 요 얇은 데 있잖아. 여기가 칼레야, 칼레. 여기에 이제 그 해협이 있어. 해협, 얇은 해협.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배를 대기를 타자. 스페인의 배들이 일단 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대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육군들이 이제 여기서 모이면 이제 배에다 실어서 런던으로 옮기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영국한테 한번 개쳐발려. 여기서 개 털리는 거야. 그리고 개 털렸는데 또 여기서 태풍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니까 이제 군대를 빼야겠다 싶은 거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옛날에는 배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배가 무슨 모다가 달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계절풍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얘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위로 가더니 여기서 빠꾸를 쳐서 내려와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로 위로 올라가서 내려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경로야 누가 보면은. 근데 바람이 당시 어느 분야로 달리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일로 가요. 여기가 어디야? 영국 앞에 북해잖아. 북해. 바다 이름이 북해예요. 북해. 여기서 폭풍을 또 답없이 만납니다. 폭풍 만나면서 진짜 기어이 꾸역꾸역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꾸역꾸역. 여기도 한번 조지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내려오고만 이랬어. 맞아요. 지금도 여기 북해 바다가 파도가 심한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개박살낸 그런 이제 전쟁이었던 거죠 저게. 자, 아무튼 간에 영국이 봐봐라 지금 스페인을 우리가 이겼다.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솔직히 이겼어도 솔직히 이거 폭풍빨이잖아. 폭풍빨. 솔직히 폭풍빨이 있잖아요. 이 폭풍빨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긴 거긴 하지만 또 실제 영국도 잘 싸우긴 했고, 우리 영국이 이제 스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페인한테 쫄아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이 영국이란 국가를 좀 인정해주고 이제 야 영국 얘는 좀 스페인이랑 전쟁에서 이겼대. 막 술렁술렁 거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스페인이란 국가를 좀 등신 취급하게 되는 나라들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야. 막 점점 우리 영국이 이제 스페인한테 쫄을 필요가 없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외 무역, 식민지 개척 활발하게 환장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려는 게 뭡니까?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가 뭐야? 식민지를 개척해서 골수까지 빨아먹기 위해서 영국이라는 국가가 국가 주도하에 만든 회사가 동인도 회사예요. 물론 네덜란드나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식민 사업을 하기 위한 외주 회사가 동인도 회사야. 영국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뭐 등등등등 많았어 이런 회사가. 자, 이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나아져가고 사회가 안정기가 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영국이란 국가 내부에서 이제 사람이 사회가 안정되면요 그 배부르면 꼭 그 갬성을 따져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걸 뭐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닙니다. 영국 사회에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만 난리치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제 소설 쓰고 이제 문학이 발전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해요 슬슬. 요게 이제 좀 안정돼야 이런 것도 좀 배불러가지고 좀 보게 된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니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니? 이때의 왕이 누구였다? 엘리자베스 1세였다. 엘리자베스 1세.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컷해주세요.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꺼 당근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 없음 XX129XX 선에커 잘맨 마티아슬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탁성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